결혼한 지는 이제 반년도 안 지났는데 이대로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간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이혼을 준비 중인 여자입니다. 3인성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세 사람만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데 그 말이 딱 무슨 말인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네요. 저 혼자만 아니라고 백날 말하면 뭐하나요. 남편까지 포함한 사남매에 시부모님까지 합하면 6명인 대가족인데 3명이면 호랑이 한 마리 만든다는데 6이서 동시에 2마리를 만드니 어디 저 혼자서 버틸 재간이 있겠나요? 식가족 전부가 똘똘 뭉쳐서 제가 틀렸다고 하는데 저만 빠지면 이 집구석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으니 제가 빠져주려고요. 결혼 전에는 정말 대가족에 이렇게 화기애애한 집안이 또 있나 싶었는데 지들끼리만 화목한 집안이라는 건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결혼 시작하자마자부터 첫 단추가 좋지 않았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부모님 댁으로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부모님 집에 신우들까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첫째 신우는 시매부의 시조카까지 데리고 왔고 결혼 안 한 막내 신우는 자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까지 데려와서 말입니다. 저희 신혼여행 다녀온 게 뭐라고 이렇게 다 같이 반겨주시나 했는데 저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 제가 신혼여행지에서 사왔을 선물을 반겨주러 온 거였더라고요. 애초에 신혼여행지에서 선물 같은 건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시어머니 현금예단부터 신우들이 원하는 명품 가방도 다 예단으로 해줬으니 굳이 신혼여행지에서까지 좋은 선물 사올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져온 거라고는 공항 면세점 들러서 사온 과자나 초콜릿 같은 디저트류가 전부였습니다. 집에 두고 있다가 만날 때 하나씩 주는 것보다 한 번에 다 줄 수 있었기에 편한 건 있었는데 과자 사온 거 다 돌렸는데도 장난치지 말라는 식으로 진짜 선물을 꺼내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없는 걸 알더니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형님은 자기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지에서 남편 명품 지갑 사왔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염치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형님 결혼했을 때면 제가 남편하고 연애하기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남편한테 선물해줬다고 보답을 왜 저한테 찾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남편도 어이가 없는 게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선물을 저한테 찾냐고 한마디 해주면 될 걸 가지고 제가 저 혼자서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사들고 오길래 당연히 챙겼을 줄 알았는데 몰랐다고 하면서 이게 다 제 탓이라는 듯이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더라고요. 지 가족들이 그렇게 나올 걸 알았으면 여행지에서 지 가족들 욕심이 보통이 아니라 뭐라도 해가야지 않겠냐고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던가 지 돈 주고 뭐라도 챙겼던가 했어야지. 면세점 돌아다닐 때 다리 아프다고 공항터미널 의자에서 자빠져 자놓고서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저렇게 나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거기다 대고 저한테 그런 건 당연히 여자가 챙기는 게 맞다고 하시고 첫째 신우는 이제부터라도 시댁 무서운 줄 알았으면 다음부터 잘하겠지 이러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과자 가져온 거 다 돌리고 나니 막내 신우는 왜 자기 남자친구 거는 없냐고 툴툴대고 있는데 온 가족들이 염치라는 게 있기는 한가 싶었습니다. 하다하다 신우 남자친구까지 챙겨줘야 하나 싶었네요. 나중 가면 아예 사돈의 팔촌까지 챙기라고 할 건가 싶었어요. 그나마 둘째인 도련님은 막내 신우 달랜다고 자기 앞으로 들어온 과자 선물을 신우 남자친구한테 양보를 하대요. 거기까지만 보면 그나마 이 집구석에서 제일 정상적인 사람 대접을 해줄 텐데 그러자마자 저를 쳐다보더니 자기도 여자친구가 있다고 다음부터는 인원수 잘 맞춰서 챙겨오라고 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라고 오해한 제가 다 한심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한테 제가 맏며느리니 앞으로 집안의 기둥이 될 텐데 식구들 잘 챙겨버릇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찌저찌 인사는 다 끝내고 신혼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솔직히 상황이 그 모양인데 집에 돌아가는 길이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었지요.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고. 자꾸 이런 식이면 나는 당신 가족들하고 절대 잘 지낼 수가 없다고요. 중간 역할 똑바로 해줄 거 아니면 앞으로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빠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 가족 챙길 일 있으면 알아서 직접 챙기라고 했어요. 제가 뭘 해주길 기대하지 말라고요. 각자 집은 알아서 각자 챙기자고 했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건 신혼여행 돌아온 첫날부터 이렇게 세게 신호를 줬는데 그때 빨리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재빨리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못하는 걸 고쳐서 쓸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애초에 사상부터가 며느리라면 자고로 시가 식구들한테 찍소리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을 고쳐서 쓰려고 했으니 거기서부터가 문제였지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2주일 뒤가 남편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의 생일이었어요. 생일 파티 한다고 시댁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시동생 생일 파티 하기 전날에 시댁에 와서 하루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멀쩡한 신혼집 냅두고 시댁 와서 자고 가라는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죠. 식구가 많으니 먹는 입도 많다고 음식 준비 혼자서 못하겠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같이 사는 신우도 있는데 시동생 생일상을 며느리인 저한테 준비시킬 심산인 거죠. 회사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오라는 건데 회사 탓을 하냐며 뭘 하시길래 회사가 요즘 바빠서 야근도 많고 그날은 정말로 밀려있는 잔업을 해야 해서 가지 못할 것 같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휴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나요? 시동생 생일상 차려주려고 며칠 안 되는지 휴가를 써버리게요. 거기에 결혼식 때문에 남아있는 휴가도 많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더욱더 저희 소중한 휴가를 시동생 생일상 차려주는 데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면 자기 혼자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음식을 준비하냐고 하더라고요. 시집간 큰신우 전업주부하고 있는데 큰신우 부르시라 집에도 아가씨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물어보려다가 더 길게 말해봐야 심기만 건드릴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겠고 그날은 휴가도 쓸 수 없고 안타깝게도 도와드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하고 같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하시더니 아직 도련님 생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제가 퇴근하고 틈틈이 음식 한두 가지씩 미리 집에서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왜 시동생 생일상에 올라갈 음식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만 대답하면 이제 앞으로 신우도 둘이나 되는데 신우 생일날도 상 차려오라고 하고 온갖 무슨 날마다 불려다니면서 시가족들 밥상 차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 돌아오면 아주 진이 빠진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서운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게 서운한 일인가 싶었고 저한테 이런 거 2번 다시 부탁도 하지 말라고 말하려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가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말하고 오겠다고 전화기 들고 방에 가서 심호하고 둘이 통화를 하더라고요. 며느리인 제가 싫다고 하는 것보다 남편이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고 저도 조금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더 이야기했다가 시어머니하고 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한 10분쯤 지나서 남편이 방에서 전화 끝내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방에서 나오면서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말을 꺼내질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다그치니 그제서야 자기 체면 좀 살려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저렇게 기대를 하는데 못해간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남편하고 또 한판 뒤집어지도록 싸웠네요. 내가 도대체 왜 네 동생 생일상에 올라갈 음식을 해야게 하냐고요. 니네 누나도 해가냐고 그럼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도 아마 해갈 거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길래 전화기 들이밀면서 그럼 너네 누나가 무슨 음식 해가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쩔쩔매면서 전화를 못하더라고요.
안 봐도 뻔했지요. 시모 집에 같이 사는 신우도 아무것도 안 도와줄 텐데 시집간 신우가 잘도 동생 생일상이나 차려주겠나 싶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만 제가 자꾸 고집부리고 그러면 시모하고 갈등만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요. 제가 고집부려서 시모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건 시모인데 남편은 제가 마치 시모가 하는 일에 불만 갖고 있는 방골 며느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는 못한다.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드리겠다 한참 실랑이 하다가 남편이 그러면 그냥 음식을 우리가 사가자고 사가서 우리가 해온 척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남편, 시어머니 뜻 거역도 못할 테고 저를 설득하려고 들게 뻔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메뉴 고르는 것부터 전부 다 네가 하라고 나는 그냥 시댁에서 적당히 맞장구나 쳐주겠다 했지요. 생일 당일이 되니 남편이 시댁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서 괜찮아 보이는 음식 메뉴들 골라서 밀키트를 사온 거예요. 양념장부터 재료 손질까지 다 되어 있고 불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 직접 해간 음식 티가 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포장 음식이나 배달 음식 해봐야 겉모양부터 다 표가 나니 직접 준비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나름 머리를 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준비해간 밀키트 음식들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갔지요. 그런데 실제로 직접 해온 음식으로 착각을 해주더라고요. 파는 음식처럼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파는 음식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음식 하나씩 다 맛보더니 음식 맛이 다 너무너무 좋답니다. 맏며느리 잘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어디서 달력을 꺼내오더니 이것들이 앞으로 있을 온갖 집안 행사라면서 적힌 것들을 읊으면서 그때마다 우리 맏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생일 파티는 물론이고 남은 시가족들 생일도 있었고 성탄절이며 명절, 연초에는 설날 전에 신년회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취직 준비하는 막내 신우 자격증 취득 기념 파티도 있고 무슨 날이 있으면 날대로 모이고 아무 날도 아니면 아무 날이나 가져다 만들어서 모이는 건가 싶었어요. 명절 같은 건 몰라도 자격증 취득 기념 파티는 또 뭔가요? 심지어 큰 신우네가 이번에 새 차를 뽑으면 사고 안 나고 잘 타고 다닐 수 있게 고사도 지내기로 했다고 하고 가족끼리 사이 좋은 것도 좋지만 이건 좀 도를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일은 전부 저한테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이런 제가 외동이라서 이런 분위기에 적응 못할 뿐이라고 이게 진짜 가족이라고 하면서 애써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또 뭔 소린지 우리 가족이 가짜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고 따지니 또 꿀먹은 벙어리 마냥 대꾸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살부딪히며 사는 게 진짜 좋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지내는 게 누가 나쁘다고 했냐고. 다만 그 과정에서 온갖 번거로운 일거리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게 다 맏며느리라고 나한테 쏠리니까 그게 싫다는 거다고 했습니다. 일 똑같이 하고 돈 낼 거 있으면 똑같이 내면 나라고 남편이 남편 가족들과 잘 지내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겠냐고 일침을 놨어요. 그리고 신우 자격증 취득 기념 파티 같은 멍청한 모임은 나 빼고 제발 혼자 다녀오라고 했지요. 저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겠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 이전 세입자랑 문제가 생겨 입주가 늦어지고 있던 신혼집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머물던 집은 제가 첫 직장 구했을 때부터 전세로 살던 집이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머물렀는데도 자가로 집이 생기니 전세로 살 때랑 다르게 이 집이 내 집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집이 생겼으니 집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가 식구들 모여서 집들이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걸 알았지만 생략할 만한 일도 아니거니와 친정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던 덕분에 자가로 집도 생겼으니 집들이를 안 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다고 친정만 집들이하고
시간은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각자 잘하자고 했으니 어느 정도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까짓것 그냥 하자 굳게 결심해서 그때는 월차까지 내서 집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밀키트나 배달 음식으로 간단하게 차려낼 수도 있었지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싶어서 음식도 손수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집들이를 아침 일찍부터 해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시가 식구들이 도와주러 일찍 올 일은 없을 테고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처음 보는 웬 아가씨가 서 있더라고요.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도련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랍니다. 막내 씨는 오빠 아니랄까봐 저번에 선물 안 챙겨줬다고 이번엔 여자친구까지 불렀나 싶었어요. 보아하니 신우도 남자친구 데려오려나 싶었고요. 음식이야 넉넉하게 준비했기에 상관없었는데 도련님이 여자친구한테 시간을 잘못 알려줬나 싶더라고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침 7시부터 집들이를 시작하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올 거면 만나서 같이 올 것이지 여자친구한테 딸랑 집 주소 알려주고 남의 집 혼자서 오게 하는 시동생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시간은 오후 7시라고 시간을 아무래도 잘못 알려준 것 같다고 했어요. 어차피 시동생도 똑같이 시간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얼마 안 있어서 도착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안에 들어와서 조금 기다리다가 시동생 도착하거든 둘이 어디 가서 데이트라고 하고 오라고 할 심산이었는데 시동생 여자친구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님이 자기를 보내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들이 하니까 음식하는 거 도와주라고 했다네요.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음식 준비하는 거 힘들까봐 어머님이 도와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별 거지 같은 상황이 다 있네 싶었습니다.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시동생하고 만나는 여자친구일 뿐인데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 길들이게 하려는 건가 싶었어요. 솔직히 도와주려면 시어머니가 직접 오셔도 될 일이고 신우들도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일은 남의 집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했지요. 시동생 여자친구가 왔는데 어머님이 도와주라고 보낸 게 맞냐고요. 그러니 어머님은 당연한 소리를 물어보냐는 듯이 반응하면서 너는 외동이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면서 원래 아랫사람은 초장부터 시키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시동생 어디가 좋아서 가란다고 진짜 찾아온 이 아가씨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23살짜리 대학교 다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가 뭘 알겠어요. 그냥 남자친구 어머니가 시키는 거니까 하는 수 없이 온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걸 보내라고 한 어머님이나 그걸 가라고 부추긴 시동생이나 일손 돕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남편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자기들끼리만 화목한 이 집구석 식구들이 며느리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찾아왔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안 도와줘도 좋으니 편히 쉬고 있으라고 했어요. 저녁 시간 돼서 집들이 시작하니까 시가 식구들 한 명씩 도착하는데 집들이라고 손에 선물이라고 들고 온 게 큰 신우가 휴지 하나 사들고 온 게 전부였습니다. 뭐 대단한 선물 바란 건 아니지만서도 말도 안 되는 시댁 행사 강제 참여시키는 건 고사하고 당장 시동생 생일상까지 부탁하던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집들이 끝나니까 당연한 듯이 또 시동생 여자친구 시켜서 뒷정리 도와주라 그러고는 지들끼리는 잘 먹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심지어 자기 여자친구인데도 시동생은 시부모 차 타고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이 아가씨도 참 심란하겠다 싶더군요. 뒷정리 도와준다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길래 손님이 무슨 일을 하냐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시동생한테 가스라이팅을 얼마나 당한 건지 계속 눈치 보고 있길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와줘서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아가씨가 우리 도련님이랑 얼마나 깊은 사이고 어떤 미래까지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씨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굳이 도련님하고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 아니면 일찌감치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 보라고 나도 결혼한 지 반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회의감을 느낀다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펑펑 울길래
어르고 달래서 집에 보냈습니다. 아가씨 배웅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집들이 끝나고 어지러진 상에는 손도 안 대고 소파에 걸터 앉아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도련님 여자친구 보고 생각이 많은데 집안일은 내일이라고 거들떠도 안 보는 남편 꼬라지 보니 우라가 치솟더라고요. 니네 식구 밥 먹은 건데 치울 생각도 없냐고 한마디 하니 남편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며느리 노릇 똑바로 안 하냐고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뿔이 났나 했더니 지네 엄마가 신경 써서 시동생 여자친구 불러서 도와주게 시켰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성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치우는 것도 저랑 그 아가씨랑 둘이서 치웠으면 금방 했었을 텐데 제가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려서 보내놓고는 그 아가씨가 할 일을 자기한테 떠넘기냐는 겁니다. 제 행동에 제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아니고 며느리가 될 사람도 아닌 아예 남의 집 멀쩡한 딸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여자가 잘해야지 집이 편한 거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부터 저렇게 잘하는 동생 여자친구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몇 번 참아줬더니만 며느리가 돼가지고 당연히 할 일을 안 하려고 하냐면서 저보고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동생이랑 그 아가씨랑 결혼하면 제 쫄다고 생기는 건데 지금부터 확실히 가르쳐 놓는 게 맞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나 시가족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말은 동서 생기면 동서가 서열 맨 마지막이고 제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으니 그때 가서 제가 편해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시댁에서 뒤에서 두 번째라는 거잖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남편이 중간 역할 조금만 해주면 식가족 일로 싸울 일도 없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다 한심해지더라고요. 사람 고쳐 쓸 수 없다는데 이건 남편 한 명만 고친다고 될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집 식구들 중에 혼자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는 제가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이 결혼 생활 끝까지 끌고 가봐야 저도 똑같은 사람 되겠다 싶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 그래서 무서운 건가 싶었습니다. 이 집구석에 막내 며느리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참 불쌍하겠다 싶었고 맏며느리인 저도 결국 나중에 가선 시부모 부양은 둘째치고 큰 신우네 애라도 생기면 그 애까지 제가 맡아 키우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화목한 집안에 제가 빠지는 게 도와주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을 더 생각하다가 남편한테 이 집에서 더 이상 며느리로 살지 못하겠다고 더 시간 끌 필요도 없겠다고 말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숙려기간 중이고 결혼기간이 짧은지라 합의 이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동생은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가족끼리 워낙 똘똘 뭉치는 집구석이니 똘똘 뭉쳐서 제 탓만 하고 있겠지요. 더 빨리 결정 내리지 못한 게 후회되지만 더 길게 시간 끌지 않은 걸로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시가족들은 앞으로도 자식들 결혼시키지 말고 그냥 화목한 가족들끼리 평생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애먼 사람 부려먹지 말고 말입니다.